이제 제가 판매하는 입장에서 그분 집 아파트에 들어간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판매하는 물건을 싣고 그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내려오셔서 지하 주차장에서 물건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이제 가져갔을 때 거래하는 조건이 이제 C 조건이 보통 그런 거래 조건들이고,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래 조건이 CIF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CIF 조건은 판매자인 제가 그분의 아파트 주차장까지 간 거죠. 주차장까지 가서 물건을 보여드리고 물건을 넘겨드린 거래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비용도 다 포함돼서 판매자인 제가 부담하는 거래 조건이다 보니 FOB나 엑스워커에 비해서는 국제 운송료 부분을 판매자가 부담하는 게 되겠죠. 제가 운전해서 가는 운전 시간, 차량 유지비라든지 소요되는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CIF 금액 안에 포함돼서 물건 가격 안에 포함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0원짜리 물건이긴 하지만 제가 그분 아파트까지 물건을 갖다 드리면 1,500원까지 제가 물건을 청구해서 더 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 보통 그런 경우는 잘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CIF 조건에서는 아까 FOB와는 다르게 물건을 제 차에 실려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보여드리는 것까지가 책임 소재의 경계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FOB 같은 경우는 판매자인 제가 그분의 차량에 물건을 실어 드리는 것까지가 경계선이었다면 CIF 조건 같은 경우는 제 차에 실려있는 상태까지가 경계인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내렸을 때 사고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수입자, 이제 구매하시는 분의 위험이 넘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CIF 조건은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운송료와 보험료를 판매자가 부담한다 라는 조건인데, 들어가는 보험은 누구를 위한 보험이냐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냐면, 제가 내 물건을 싣고 그분 주차장까지 차량을 운행해서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유리그릇이 차량 안에서 깨졌어요. 깨졌을 때 그릇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제가 차량을 운전해서 가서 제 그릇이 제가 깼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그냥 제가 책임이 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이 CIF 조건에서의 이 보험은 수입자를 위한 보험입니다. 비용은 수출자인 판매자인 제가 그 물건 가격 안에 CIF 가격을 다 포함해서 보내지만, 만약에 운행하는 도중에 물건 그릇이 깨졌다, 그럼 그 깨진 그릇만큼에 대한 보험료가 측정이 되겠죠. 이 보험료는 누구한테 가느냐? 이 보험료는 수입자에게 넘어가는 조건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DDP입니다. DDP는 엑스워크와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판매자인 제가 가장 편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DDP는 이제 구매하시는 분이 가장 편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물건을 판매하는데 제가 그분의 댁까지 가서 그분 집 앞에 물건을 놔드리는 행위까지 하는 게 DDP 조건이다 라고 보시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많은 관문을 거쳐야겠죠. 저희 집에서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와서 제 차에 물건을 싣고 차량을 운행해서 가고, 그분 아파트 단지까지 들어가서 차량을 통과시키고, 그분 주차장에서 물건을 내려서 다시 그분 집 앞에까지 물건을 올려다 드리는 행위까지 하는 게 DDP 조건이기 때문에, 이 DDP 조건은 가장 판매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조건이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 구매자가 살고 계시는 아파트 단지 출입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DDP 조건에서는 현지 국가에서 수입 통관 진행할 때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되는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자 입장에서는 가장 편한 방법, 왜냐하면 내가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미 우리 집 앞에 물건이 와 있는 조건이 많아요. 앞서 무상 수입 진행할 때 샘플이나 대체품 등을 많이 받으신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경우에도 수입 신고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개개인들이 이제 물건들을 그냥 받으시는 경우, 내가 해외에서 물건을 직구했는데 직구된 물건이 우리 집 앞에 오는 것들은 보통 다 DDP 조건으로 내가 물건을 수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당근 거래를 하면서 엑스워크 조건, FOB 조건, CIF 조건, DDP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사실 정형거래 조건은 11가지의 정형거래 조건이 있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더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많지만, 실제 무역을 거래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이 정도 개념까지만 파악하시면 거래하시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형거래 조건은 언제 가장 많이 활용이 되냐면,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건이 운송하는 와중에
물건이 사고가 나서 거래하고자 하는 물건이 파손됐을 때, 그때 요 거래 정형거래 조건을 따져서 어디까지의 책임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의 위험에 대한 부담을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조건이다 보니, 물건이 사고나지 않고 무역거래를 자주 하시는 업체 분들이시라면 이 정형거래 조건 한 4가지 형태의 큰 개념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휴관세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